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방부는 부평 캠프마켓 B구역의 토양오염 정화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웠지만 조병창 병원 존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을 존치할 경우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 기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데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병원 건물을 보존하면서도 기간에 제한 없이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하려면 건물을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영애 부평평화복지연대 대표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으로 있는 고병욱 박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조병창 건물 존치 여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심의참여위원회에서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두 분 모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하셨었던 네, 거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병창 병원 존치 여부 관련해서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됐는지 어떤 결론이 났나요? 예, 제가 인천시의 입장을 제가 공문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시민참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갖고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시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토양 정화 소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은 9월 22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2022년 4월 11일 날 조병창 병원 건물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회의가 열렸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인천시는 17805 건축물을 존치와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토양 오염 정화 유보 의견을 국방부에 요청한다. 17805 건축물과 관련된 토양 오염 정화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토양 오염 정화는 17805 부분 철거 후 토양 경작법 등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확실하게 결론을 짓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 여부를 두고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조병창 병원 부지를 존치한 상태에서 정화 작업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좀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건물을 존치하고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양 오염 정화하는 것보다 비용은 좀 다소 더 들어가고 건축물의 구조 보강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 인천시는 대략 한 5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국방부가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책임 뭐 주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방부가 세운 캠프마켓 B 구역의 법적 토양오염 정화 완료 기간이 사실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국방부는 지연될수록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가요? 지금 법적으로는 최대 2023년까지 네. 토양 오염 정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장됐다는 건 없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내년도에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해서 이제 존치 여부들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내년까지 토양 정화가 연장됐다고 좀 합의됐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덧붙이면 네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르면 그 정화 이행 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네. 1년 범위 내에서 2차례 연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1차 연장을 해서 올해 말까지 그 정화 기간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한 번 더 1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2023년 12월까지 정화 기간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세운 정화 기간 뭐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조병창 존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내용을 보면은 인천시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렇다더라 라는 식의 것밖에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방부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알던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국방부는 인천시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철거 말고도 충분히 협업 속에서 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일정 정도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는 조병창 건물을 좀 철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네네. 분들도 좀 계시고 뭐 사실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면 병원이 없어져야 되고 또 존치하려고 한다고면 정화가 가능하냐 이렇게 또 의문을 네,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갈등 대립에 대한 구조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그 구조가 성립이 됐냐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완전한 토양오염 정화를 하려면 건물을 전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 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을 존치하면서 토양 환경 오염을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건물을 존치하면 완전한 토양 오염 정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잘못된 가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존치하면서 정화를 하는 것이나 철거하면서 정화하는 것이나 둘 다 목적은 법률적으로 완전한 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덮어지고 건물을 보존하면 완전한 정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실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치 판단하고 사실 판단하고 구분해서 판단 준거를 가져야 되는데 가치에 대한 판단은 뭐가 있냐면 시민의 안전이라는 가치, 두 번째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가치가 한 축에 있고요. 사실 판단은 건물을 존치하면서 완전한 토양 오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대립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거나 시민의 안전은 완전한 토양 오염 정화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갈등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갈등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구조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을 존치할 경우에 완전한 오염 토양을 정할 수 없다라는 가설을 이렇게 덮어 씌우니까 이 갈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어쨌건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역사성을 생각하면 물론 건물을 존치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정화 기간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또 이게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 3월부터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일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을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존치하면서 부분 철거하면서 토양 오염을 정화할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지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가 있는 이제 기술적 근거가 생긴 것이고요. 그 기술적 근거는 건물을 부분 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유리 오염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굴착을 해서 국방부가 하고 있는 토양 경작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오염 토양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쌍방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좀 지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위해성 평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해성 평가는 어느 지역이 오염했다고 하게 되면 그 오염의 정도, 오염의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 위해성 평가라는 이제 용어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018년도에 건물을 존치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 제도가 신설된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존치하면서 위해성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 위해성 평가는 그 맞춤형 토양 오염 정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간하고 방법을 그 정화 곤란 부재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병창 병원 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방법은 이제 부분 철거를 해서 오염 토양을 정화를 하게 되면 완전한 정화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것도 인천시가 3년을 주장하기 때문에
만약 3년을 주장해서 기간이 부족하면 유해성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그러그러한 어떤 정화 방법과 이것을 완전히 정하기 위해서 한 3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주는 게 유해성 평가예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위원회는 주민들도 들어가고 환경 전문가도 들어가고 환경부 뭐 해당 그 지방 정부도 들어가서 그 유해성 평가 신청 내용을 이제 심사를 해서 그런 유해성 평가를 해도 좋다라고 대상 선정을 해줍니다. 그럼 그 대상 선정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도 연장이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평가 대상 지정 시 늘어나는 비용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염 정화 기간 제한은 좀 없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는 분명히 비용일 것 같은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 않나요? 뭐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거는 일차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져야 되는데요. 근데 인천시가 토양 정화를 하면서까지 이제 그 건물을 존치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게 되면 또 인천시가 정화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근데 인천시 관계자랑 제가 간담회를 했었을 때는 지금 인천시가 그 의뢰한 바로는 한 5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인천시는 그 비용을 어떻게 인천시가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조병창 병원 건물이든 조병창 근대문화유산이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인천시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좀 힘을 모아서 좀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좀 바뀌었잖아요. 또 예.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생각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유정복 시장 입장은 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유정복 시장의 입장은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정지지 답변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안전성과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적 가치를 좀 유지하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되게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 갖고는 저희가 충분히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 통해서 보니까는 그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를 또 주장하는 또 분들도 있잖아요. 일부 주민들이요. 네. 그분들하고 이정복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 같이 이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좀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좀 면담이 필요하지 않나. 그 속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야지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박남춘 시장과 유정복 시장이 이와 관련돼서 두 번의 각각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박남춘 시장은 시민청원이 들어왔을 때 2021년 9월 달에 철거하지 않고 완전한 토양 오염 정화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완전한 토양 오염 정화를 하면 존치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2020년 9월 달 시정 질의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며 안전성, 건축물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안전성은 시민의 안전, 완전한 토양 오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완전한 토양 오염이 되면 이것을 존치하겠다라는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부분 철거를 통해서 토양경작법으로 완전한 토양 오염 정화를 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남은 게 이제 비용이 과연 얼마 들어갔냐? 문화재청은 추가로 한 5, 6억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간도 지금 인천이 얘기하는 3년이라는 게 다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하순에 인천시 캠프마켓 과하고 그때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끝장 토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 있는 곳에 기술적인 의견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신뢰 있는 곳은 한국지하수 토양환경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부분 철거를 해서 토양경작법으로 토양 오염을 정화를 할 수 있냐,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그럼 기간이 얼마 들어가냐면 그거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은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50억이 추가가 들어가고 3년 걸린다는 거에 대한 근거는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분야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해성 평가 대상 관련 토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앞서 지난 30일 설명한 이제 위해성 평가 대상 신청 방안을 포함해서 조병창 건물 존치냐 철거를 두고 토론회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네.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그 발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가치 판단하고 사실 판단을 통해서 이 가치와 사실이 충돌이 안 되면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다. 그리고 가치는 뭐냐면 병원 건물을 존치하면서 토양 오염 정화를 완전히 할 수 있냐가 사실 판단할 건데 이 사실 판단이 성립이 되면 왼쪽에 아까 말씀하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판단은 완전한 토양 오염 정화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일단은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계속 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지금 보니까 두 분들 이제 시민참여위원 활동 기간이 사실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뭐 부평 캠프마켓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런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기구가 좀 꾸려질까요? 지금 조례 개정에 들어갔고요. 이제 10월달 내로 조례가 통과가 개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거를 보면은 시민참여위원회를 2년 후에는 없애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시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부평 미군기지가 시민의 어떤 심으로 이렇게 반환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예요. 근데 내온 2024년도가 되면 시민참여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시민참여위원회는 12월에 올 말이면 구성이 될 텐데 그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떠나서 2년 후에 없어지는 시한부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자체가 커다란 문제고 그걸로 봤을 때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실제로 이 지금 이정복 시장의 어떤 지방 정부가 이 조병창이든 캠프마켓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들고요. 네. 좀 안타까움을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도 좀 의견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좀 한마디 해주시죠. 보통 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연임을 시킵니다. 네. 통상 이렇게 시정부가 대립을 되게 되면 다음 어떤 기수 이럴 때에 좀 다시 들어가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토론, 건강한 다툼을 하려면 지금처럼 저희가 병원 건물 존치를 요구한다든지 부평 캠프마켓 전체에 대한 보존과 문화공원 조성,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다시 저희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좀 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얘기는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조병창 건물 병원 존치 후 오염 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